세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번은 17쪽입니다. 서부 지원에, 서울 서부 지원에 2024 사경 58790의 2분의 1 집은 방제 경매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빌라인데 감정 가격이 얼마죠? 여기 보면 2분의 1이 6억 7천이죠. 6억 7천이라는 얘기는 13억에서 14억 정도쯤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아파트도 비싸지만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삼성동, 논현동 이런 쪽에 70평, 90평짜리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부자들이 들어가는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민들이 들어가는 빌라는 반가격으로 하라 그래서도 제가 지금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돈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빌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점유인이 누구죠? 점유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두 부부가 이 빌라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준 권리가 아무것도 없죠. 압류감이 아무것도 없이 얼마만 있죠? 4억 1,600에 지금 실적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얼마로 나왔죠? 강제금융 5억 3,200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빚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기 채무자는 취하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신 분들이 배우자가 이걸 그대로 이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공작 우선 경매를 잘 알아서 공작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선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낙찰 받은 우리한테다가 우리 집을 다시 자기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돈이 현금이 4, 5억이 없다 그러면은 이 집을 파는 수밖에 없겠죠. 보면.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내놔서 같이 팔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이런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뭐냐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공동 우선 매수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돈 없이 그냥 우리 일당만 버리고 그냥 오는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다시 사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뭐 적당한 그게 감정가 이하로 한 80%나 85%에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사지 못하는다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죠? 둘이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내놓고 파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게 입찰에 들어가려면 여기 앞에 가서 공인중개사 가서 이 빌라가 얼마에 매매할 수 있냐, 금매 가격이 얼마에 매매할 수 있느냐 해서 얼마에 매매할 수 있다는 거를 95%로 매매를 한다고 그 공인중개사 얘기는 보고 그 가격에 얼마로 내가 입찰에 들어가면 얼마나 납득했다고 결정이 나고 그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배우자가 내가 찾아가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가서 빨리 팔아서 그냥 나눠 계십다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면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뭐해? 당신이 내 집을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길 때까지 어때? 사용료 내놔라. 그러면서 이금 되고 압력을 주게끔 되면 솔직히 그 사람도 우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 얘기는 64%까지 떨어졌으니까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 감정 가격에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는 보면 6, 7개월 안에 거의 끝이 나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빌라가 입구가 아주 고급 빌라인데 여기가 맨 끝에 이렇게 보면 다른 빌라보다 조금 작은 쪽에 하나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있는 그 빌라의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것이 얼마에 매매될 수 있는지만 알아보고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련 갖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벌지 못하는 걸 낙찰받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2025 사경 10478 성북구,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3억 6,200짜리가 2억 3,1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한남동에 있는 빌라하고 설명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임차인이었고 두 부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돈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분의 1 지분인데 임의경매라는 얘기는 매입을 했을 때는 부부가 2분의 1씩 같이 소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간에 채무자가 돈이 더 필요하니까 배우자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지분만 가서 설정을 해놨다가 못 갚으니까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게끔 되면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렇게 부부상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이혼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취하될 일이 있고 낙찰 받으면은 바로 같이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면은 여기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팔을래? 공인중개사한테 팔을래? 공인중개사한테 그냥 팔자 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빚이 워낙 이렇게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르지만 않고 낙찰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6개월 안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1순위가 건전당론이 있고 2순위는 누구한테 불렸죠? 주식회사 린치 자산 대부 해놨고 또 3순위가 어디 또 있죠? 엔터스 엑스펜 쇼핑몰 또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건 대출 받은 거고 이거는 자기가 사업하는데 뭐 설정을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뭐 장사를 하고 뭐 하려고 한다 보니까 설정을 해, 뭐 가게를 빌린 데들 할 때 거기에 설정해 준 거고 1번하고 2번으로 보게끔 되면 이거는 돈을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퇴화될 확률도 없고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집만 설정했다는 얘기는 배우자와 두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배우자도 아니 그건 공동으로 집들었을 텐데 맨 처음에 매입을 할 때는 같이 설정을 했고 그 후에 2분의 1 지분만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고 여기에 있는 그 배우자한테 가서 빨리 팔자고 하면 이 사람도 빨리 팔자고 얘기하지 이거 팔고 있자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도 무조건 빨리 팔자고 하는 것이지. 27쪽에 보게끔 되면 이거를 말로 하는 것이 있고 말로 하지 않고 소장을 내는 수가 있거든요. 소장을 보게끔 되면 이렇게 공유지분 흥금 분할하자고 할 때 그냥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있거든요. 청구 취지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 나머지 금액을 2분의 1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배한다. 이렇게 소장을 내게끔 되면은 나머지 지분권자 2분의 1 지분권자가 그래도 경매로 팔지 말고 공인중개사에 파는 것이 더 낫겠죠. 합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합의 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가 뭘 붙이죠? 팔릴 때까지 네가 내 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까지 화물해서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 사람의 지분 그만큼에 나간다는 것을 압력을 주게끔 됐을 때 그 사람도 빨리 팔게끔 협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처음에 한번 가서 얘기해 보면 빨리 알아듣으신 분은 그냥 그 빨리 같이 나오고 공인중개사 가서 내놓읍시다 하는데 조금 미적거리면 바로 소장을 내놓고 난 다음에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게끔 되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낙찰 받으면 30% 정도가 해결이 된 겁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은 40%가 해결돼 총 100%라면 70%가 해결이 된 거고 지분권자한테 팔든지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든지 경매로 팔든지 어떻게든지 팔아서 끝이 나서 내가 회수를 해야지 100% 끝이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낙찰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돈을 벌 때까지 저에게 같이 도움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가끔 가다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몸이 아프면 자기가 의학 서적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게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수 경매는 그냥 공부를 해서 익히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년에 120만 원이라고 내놓고
낙찰을 받아서부터 중간에 해결하는 것부터 설 때까지 저한테 다 도움을 받으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제가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와드리고 할 때까지 만들어주면 내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돈 내놔 하지 않고, 컨설팅 비용 낙찰 받아도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김 사장도 있고 여기 박 사장도 지금 낙찰을 받아서 두 분 다 몇천만 원씩 지금 그 수익을 보는 걸 앞두고 있는데, 제가 낙찰 받았다고 해서 먼저 주에 낙찰 받으셨나? 그 낙찰 받았다고 제가 저한테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럴 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쭉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낙찰 받았다고 제가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그래요? 제 얘기는 특수 경매는 낙찰 받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죄진했기 때문에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의논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실력을 익혀서 내가 다 하겠다. 공부해서 실력을 익히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20몇 년 동안 경매라고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알만하거든요. 근데 알만하면 뭐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고 돈을 벌어도 쓸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면 돼요. 실력이 늘겠죠.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그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중에 돈 벌어도 쓸데없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돈은 벌어서 뭐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게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1년 동안에 한 개만 낙찰을 받아서 제가 도와주는 걸로 해도 몇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걸 그냥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를 뭘 그렇게 아까워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제 자랑만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너무 제 자랑만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고 들으세요. 요새 뭐 자가 발전 시대라니까. 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안양시 오피스텔 2024 108867 강제 경매입니다. 이건 오피스텔인데 2분의 1 강제 경매인데, 청구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얼마죠? 보면 1억 2천, 이 아파트가 오피스텔인데 1억 2,300이라는 얘기는 2억 한 5천 정도인데, 2억 5천여 정도의 1,9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빚이 적은 것도 같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다른 것이 또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취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했고, 이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가격을, 거래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권리 분석상으로는 2분의 1 지분에다가 그 그러니까 소유권자들, 지분권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낙찰을 받으면 우리 낙찰 받은 사람은 입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협상을 할 때 감정 가격에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에 실질적인 거래 가격으로 내가 내 가격에 90%에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리 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현재 거래가 얼마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면 얼마? 64%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뭐가 있죠? 보면 점유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점유자는 공유자의 동생이며 임대차 간지 없이 거주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지분권자의 동생이고 여기에 그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주거 임차인 미상 이렇게 돼 있죠? 미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누구 해갖고 여기 2분의 1씩 지분이라는 얘기고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아침밥을 같이 먹든지 침대를 같이 쓰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이렇게 시인의 중심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